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외교가에서 포착이 됐는데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강경화 외교장관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양측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하고 있다. 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올해 초부터 방안이 추진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그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죠. 네. 연내 방안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갑자기 그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낸다. 코로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낸다.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연내 방안이냐, 그리고 왜 어제 그 얘기가 나왔냐, 네. 그리고 왜 그럼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자, 보죠. 첫 번째, 왜 연내 방안이냐? 예, 일단은 바이든 당선자,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바이든 당선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수위도 설치 못하고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네. 내년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과거에 인권을 중시했던 어떤 태도 이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오히려 적기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한국 측도 왜냐하면 바이든 저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네. 중국하고 만나면은 초기에 좀 오히려 미국하고 껄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미국이 좀 어지러울 때 이럴 때 한중 정상회담을 빨리 해치우는 이런 거라서 연내 방안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왜 어제 나왔냐. 네. 어제 바이든 당선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맞아요. 통화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린치핀. 이거 지금 전체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축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이번 달에 지금 공동 군사 훈련도 처음으로 열고요. 이거를 나토 같은 기구로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어허. 근데 한국한테 계속 미국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주변 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예. 특히 중국.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쿼드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는 더욱더 고립되고 포위되는 상황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제 그 전화 통화하자마자 바로 이 얘기가 딱 불거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등에 생각하는 불이 거고요. 떨어졌다고.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번째. 게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홍콩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홍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홍콩에 민주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4명이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민주파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 안 하겠다라고 하고 다 총사퇴를 했어요. 예. 한마디로 일국 양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추가 제재하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같이 공동 군사 훈련하고 경제 강화하고 제재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고립무원. 그러니까 중국은 더욱더 한국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방한을 했었던 데가 2014년 7월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사드가 배치된 이후로 아예 그냥 양국 관계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그러면서 뭐 아예 금한령까지 내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심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어제 그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지만 스가 총리와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일본 뭐 우리가 순서 얘기했었는데 결국 스가 총리랑 먼저 했더군요. 했죠. 먼저 네. 하면서 바이든 스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지에서 일본이 만약에 어떤 좀 위험을 겪는다면 미일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두 사람이. 또 바이든 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 그 공동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측도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그 외교를 대단히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분명히 했네요, 적극적으로 어제.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가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통화하면서 아주 분명히 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중 양쪽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도대체 니네는 어느 편이야?
이런 질문을 받을 날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 하는 염려가 좀 드네요.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는데 더 그것이 강화될 거다는 얘기고 어쨌든 시진핑하고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시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기 전이다. 연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넘어가더라도 연초가 될 가능성? 뭐 그 정도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의 부담이 있어요. 미국 눈치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자체를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아니라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만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청와대 안으로까지 들이기는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이제 부산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맞아요.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로 지금 약간 갈등에서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의 이제 전략적 모호성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아까 이제 김정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참 외교적으로 줄타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 줄을 뭐 지금까지 잘 타왔습니다만 더 잘 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예. 예, 이런 흐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잔인한 성폭행범 그 조두순의 피해자 나영인의 그 가명이죠. 나영인의 가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기도 안산에서 끝내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네, 딱 한 달 뒤인 12월 13일 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살던 안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바랐는데 네네.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 나영은혜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요. 피해자가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털어놓자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불안함이 커진 이웃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터전을 등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조두순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미 판결이 조두순 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두순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조두순법은 뭐 이제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에 한해서 미성년자 전자 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 한해서 1대1 보호 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주거 지역 제한인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경찰이나 행정 지자체에서는 뭐 온갖 대책을 내세웠다라는 건데 주민들도 못 믿겠고 불안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분노 여론 그리고 피해자는 보호 안 하고 왜 가해자를 보호하느냐. 예를 들면 뭐 가해자 얼굴을 가린다든지 뭐 가해자 인권을 챙기고 왜 안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해졌는데 맞아요. 이 사건이 거기에 좀 더 뭐 기름을 붓는다. 좀 더 이렇게 여론을 좀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영이 가족 뭐 가명입니다만 나영이 가족이 이사 간다는 소식이 그 여론에 기름을 더 부을 것 같다. 그렇죠. 민심에? 예. 지금 안산 지역에서는 지금 그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 주민들의 지금 불안감도 대단히 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곳에 온다더라 하니까 아예 그쪽이 뭐 안 좋게 조두순 마을 이런 식으로 좀 별칭이 붙으면서 네? 이웃들이 지금 심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칭처럼? 예.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의 한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 회의는 네. 최근 안산시에 전달한 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주민 호소문을 통해서 조두순과 관련한 과도한 지역 내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못 살겠다. 우리도 못 살겠다.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조두순을 상대로 너 출소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래서 어떤 뭐 이미 뭐 유튜버들이 그 주변에서 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래요. 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좀 이런 문제들도 우려가 또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정부도 당국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런 움직임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나영이네 이사 간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 가죠. 자본 잠식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그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측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과 아시아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사이에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 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한진칼은 아시아나 지분 30.77%를 사들이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항공 플러스 아시아나 커다란 항공 그룹이 탄생하는 거예요? 초대형 국책항공, 와. 국책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규모라면은 전 세계로 따져도 한 10위권 되는 그런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그 대한항공, 그 네네. 대한항공이 12조 원의 부채를 하는 아시아나를 끝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항공업계의 그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좀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업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든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뭔가 살 길을 찾아보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데 과거 이제 외환위기, 98년 외환위기를 돌이켜 보면은 기업들이 그때 막 줄도산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게 항공업계고 거의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막 줄도산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는 결국 강자가 되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도 그렇죠. 도산한 업체들 인수해가지고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항공이 그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덩치를 키운다라는 건데. 버티자. 버티기. 버티고 여기만 넘기면 요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더 큰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지금 파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파는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원래 인수 딜이 오다가 다 무산됐어요. 지금 예.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도 팔아보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항공한테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산업은행은 게다가 뭐 국책은행이라서 이게 일종의 세금 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이 맞느냐 지금. 결국은 그럼 돌고 돌아서 이제 따져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먹여 살리는 것이 된다.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논란이 그런 있을 거죠. 수 이제 있겠군요. 그 국민 세금으로 예를 들면은 산업은행에 투자를 대한항공에 투자를 하는 거고 대한항공은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뭐 이런 이제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적절하냐 하냐. 또 하나는 지금 대한항공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지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 강성부 펀드하고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각각 희석이 되면서 이게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고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측에 쓰게 되면은 네. 강성부 펀드 측, 조현아 측 반대 측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실 이 배경에는 그 요인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수 협상을 주도하는 쪽은 지금 조원태 회장 쪽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원태 회장 쪽과 함께 손을 잡는 그 산업은행 측은 아무래도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그 강성부 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분에서 더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조원태, 조현아 그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 좀 지리멸렬하게 좀 계속 좀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좀 조원태 회장이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자.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승자의 저주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런 해당은 안 되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쵸? 진짜 알 수 없어요. 그쵸?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 갈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그러니까요. 덩치 불렸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수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 작업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변수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